다음은 원전주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서요, 원자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 소식 나오면서 조용했던 원전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캡틴, 아니 미국과 영국이 원자력 관련해서 협력을 한다는 건데 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제가 아까 답을 드렸어요. 미국 기업들은 설계는 잘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라는 설계를 잘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걔가 시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공을 누구한테 맡기냐? 바로 맡길 때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전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관계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그러한 부분을 제휴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러한 부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의 협업 부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 그림으로 나타내 있죠. 왼쪽에 소매에 보면 웨스팅하우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업황 기대감인데 지금 최근에 AI 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AI를 하려면 일단은 너무도 복잡한 연산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너무도 많이 필요해요. 그 복잡한 전기를 하려면 발전소를 세워야겠죠. 그런데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게 최근에는 원자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국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만 해외 수출 모멘텀이 더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원전은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얘기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차트를 제가 제 관점에서 좀 더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활주로를 타게 되면 종목들이 얼마만큼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활주로 기준선을 타고 날아오르는 모습 보이시죠? 끝도 없이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 2만 원대에서 7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하시고 보시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교육 시간에 충분히 배우실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원전주도 종류가 많잖아요. 방금 앞서 봤던 두산 에너빌리티 K원전의 대표 기업이기도 하죠. 활주로 차트 보고 훨훨 날아오른 모습까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이야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활주로를 타고 바로 수익 비행을 나섰더라고요. 그러면 앞서 봤듯이 원전 쪽에서도 이렇게 수익의 활주로를 잘 타고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 어디 없을까요, 캡틴? 네. 당연히 있죠. 없으면 우리가 오마이 주식이 있습니까? 오마이 가시지? 그래서 보시면 자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주로를 예쁘게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기존에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분명히 이따가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활주로 타고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신 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설명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MC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성민 캡틴만의 히든 종목 어떻게 얻어갈 수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화면 하단에 이제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휴대전화 갖고 계실 텐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 한 번만 딱 하시면 저희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들어오셔서 궁금하셨을 텐데 이렇게 활주로를 타고 이륙하는 히든 종목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매수의 기회
혹시 오늘 잡으셨을까요? 못 잡으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럴 줄 알고 저희가 그 다음에 공략해볼 종목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활주로를 타고 이륙하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일지 정말 궁금하시죠? 서성민 캡틴만의 히든 종목 얻어가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갑니다.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가지고 계실 텐데요. 카메라를 먼저 켜주시고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찰칵하고 촬영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화면 QR코드에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 딱 한 번만 하면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하시죠? 들어오시면 뭘 얻어갈 수 있냐? 먼저 공략도 챙겨드리고요. 상승 비행에 필요한 비법과 전략까지 아낌없이 나눠드리니까요.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투자 비행을 책임질 저는 서성민 기장입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캡틴 도와주세요. 이제부터는 상승을 위한 활주로 공식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이 공식 제대로 배우시면요. 우리 승객분들의 투자 비행도 훨씬 더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오를 수 있겠죠. 자, 성공 투자로 안내할 우리 서성민 캡틴,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활주로 기법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월요일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재방송을 보셔도 좋고 일단은 복습을 먼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활주로 기법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기법을 결합한 그러한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복습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은 비행기예요. 그렇게 비행기이기 때문에 활주로를 타고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비행기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행기가 아무 때나 날아갈 수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 그래서 시장 상황은 날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행기에 타셨을 때 안내 멘트를 받으십니다. 뭐라고 안내 멘트를 받으시나요? 안전벨트 꽉 붙들어 매시라고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비행을 하다가 추락하는 경우도 있죠. 추락이라고 하기보다는 하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난기류를 만나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벨트를 꽉 매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안전벨트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수급과 심리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거래량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비행기 연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숙지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주로 차트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가 상승은 운이 아니라 공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식이 수학 공식이 아니고 우리가 갖춰진 뭔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러한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종류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기뻐하셔야 될 텐데 제 주변 분들 중에 주식이 올랐다고 기뻐하는 분들을 많이 뵙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 때문일까요? MC,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다면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 승객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행기 종류를 또는 항공사를 잘못한 겁니다. 일단은 내가 미국에 가야 되는데 일본행을 타가지고 지금 공중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법을 꼭 배우셔야겠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조금 귀감이 되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종류도 엄청 탄탄합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 2020년도 3월에 저 종목이
8,000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은 지금 오늘 현재 가격은 아닙니다. 며칠 전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라는 건 활주로를 제대로 타서 상승 흐름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와서 어떻게 타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법을 배우면 여기 멈추거나 잠시 이륙했다, 잠시 착륙했다 가는 자리에서 공략을 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쫓아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를 보시면 항상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준선에 대한 식을 물어보시고요. 검색식 물어보시고요. 정말 급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오늘 하루 방송하고 싹 사라질 사람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알려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오래 뵈야 돼요. 오랫동안 뵈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교육을 하면서 잘못된 실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활주로 차트에서 일단 활주로 기준선을 뚫고 날아가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거래량의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이해가 중요한데 오늘은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아까 말씀드렸죠. 연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행기의 연료입니다. 연료를 가득 실은 비행기는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곧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빨간색 캔들이 있고요. 이걸 양봉이라고 하죠. 그리고 파란색 캔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음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빨간색은 좋은 거, 파란색은 나쁜 거 이렇게 알고 계신데 좀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면 당일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올라서 끝나면 양봉이고요. 당일 시작한 가격에서 떨어져서 마감을 하면 음봉이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캔들은 위아래로만 이렇게 보거든요.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오늘의 매수세와 매도세를 가늠하는 그러한 척도로 사용을 하는데 활주로 차트에는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캔들에 뚱뚱이와 홀쭉이가 있어요. 그래서 뚱뚱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옆으로 뚱뚱해요. 그리고 홀쭉이는 어떻죠? 이렇게 홀쭉합니다. 그래서 뚱뚱한 애는 거래량이 많다. 홀쭉한 애는 거래량이 적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법을 설명드리면서 경악스러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몇 센치가 돼야 뚱뚱한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뚱뚱하고 홀쭉한 거는 아시겠지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캔들이 딱 늘어서 있는 걸 보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상원 가이드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럼 저는 홀쭉하죠. 근데 이화영 MC 옆에 서 있으면 저는 뚱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 연료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비행기가 잘 못 날아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하락할 때는 오히려 거래량이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필기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캔들의 두께가 거래량이다. 뚱뚱한 정도가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뚱뚱하면 거래량이 많고 홀쭉하면 거래량이 적다.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해요. 보시고 추진력이다. 보시고. 자, 그럼 볼까요? 사례 1번을 보겠습니다. 사례 1번 보세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MC. 네. 얘는 뚱뚱합니까? 홀쭉합니까? 뚱뚱한 캔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앞서 설명을 들었지만 보통 차트를 보면 캔들의 두께가 조금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활주로 기법 안에서는 이렇게 뚱뚱한 캔들이 제가 봐도 많이 보이네요. 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제가 설정법을 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설정법까지도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따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MC가 잘 얘기해 줬습니다. 여기 뚱뚱한 거래량을 하면서 자 보세요.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위한 조건, 뚱뚱한 거래량, 즉 추진력이 많은 연료를 실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뚫고 올라왔을 때 이 비행기는 당연히 잘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연료를 가득 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올라갈 때도 움직임이 크고 강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양봉은 상승의 추진력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뚱뚱한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더 추진력을 많이 얻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 2번을 볼게요. 자, 이거는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끔찍합니다. 파란색이 너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자, MC 네. 이 캔들 어떻습니까? 뚱뚱한데 빨간색도 아니라 파란색이고 음봉이며 뭔가 엄청 안 좋을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자,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떨어지는 비행기에 연료가 많다 그러면 더 위험합니다. 왜? 불에 탈 수도 있고요. 풍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풍선이 조금 바람이 빠져 있는 풍선이랑 바람이 가득 차 있는 풍선이랑 어떤 게 더 구멍 뚫었을 때 더 빨리 떨어지나요? 당연히 가득 찬 애가 더 빨리 바람이 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락하는 종목에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즉 뚱뚱한 나쁜 음봉이 나타나면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으니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셔야 된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 비행기에는 다 낙하산이 있어요. 그래서 낙하산 챙겨서 뛰어내리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떨어질 때도 연료가 많으면 더 빨리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연료가 가득한데 역풍을 맞았다 그러면 추락한다. 음봉에 거래량을 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